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10대 사망 원인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인데 치매가 빨리 찾아온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치매를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매는 과연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일까요? 아닙니다. 발병되고 나서 15년까지는 본인 스스로도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건망증 정도,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만 의식되고 검사를 한다고 해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70대, 80대의 치매가 발병이 되면 이미 50대, 60대부터 뇌의 노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년 노년의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 브레인 리부트 책에 있는 핵심 내용인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방법. 뇌를 바꾸는 6가지 영양보조제. 더 차분하고 똑똑한 마음을 위해 머리를 단련하는 3가지 방법. 하룻밤에 최소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6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아버지도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아버지를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신체 능력이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파킨슨병을 앓았던 아버지가 임종 전까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브레인 리부팅을 통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내 나이가 60, 70을 넘어 80을 향해 가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 깜빡깜빡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은 알찬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방법. 산책하기.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대뇌 혈류,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을 하다 벽에 부딪혔다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당신의 두뇌는 물론 커리어도 관리해보자.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섭취.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뇌 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물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 다크 초콜릿만 해당된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지 않다. 똑바로 앉기.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당신의 뇌는 안전 영역을 벗어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일일 수도 있다. 블루베리 먹기. 새로운 뉴런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자.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들로 꽉 차 있다. 새로운 단어 배우기. 어휘 확장은 인지 능력과 전반적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뉴런을 추가해 줄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해줄 알림이 필요한가?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우게 만들어진 캘린더를 사거나 이런 기능을 갖춘 사전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된다.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하기.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고
삶의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 프로 운동선수들과 CEO들은 종종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는다.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우선 휴대폰과 TV가 없는 방으로 간다. 여타의 요구사항도 없는 방에서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10분의 시간을 즐긴다. 이 운동으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집이나 사무실에 향이 좋은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인지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어떤 향이 가장 좋을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좋고 베르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향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 준다. 감사한 점 한 가지 적기.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사무실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자.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뇌를 바꾸는 6가지 영양 보조제. 이 6가지 영양 보조제를 적어도 3개월 동안 매일 복용하면 여러분은 뇌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영양 보조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비타민 알약을 삼키기만 하면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어떤 영양 보조제의 경우 뇌나 몸에 끼치는 이점을 입증하는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심지어 영양 보조제가 뇌 건강과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임상 실험 과정에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효능의 회의적인 쪽이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이 목록에 접근하길 바란다. 신경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과학이 뒷받침하는 엄선된 영양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은 인지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며 뉴런의 기본적인 작동에 필요하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고 염증을 낮추어 암이나 심장병, 우울증과 관절염, 기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오메가3가 뇌와 몸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다. 위의 열거한 장점을 담당하는 오메가3는 수산물에서 나오는 DHA와 EPA다. DHA와 EPA는 해산물과 해조류, 스피룰리나 같은 식용 조류에서만 발견된다. 최근에 어느 조사에서는 전체 미국인 중 거의 절반이 해산물을 자주 먹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DHA나 EPA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전체 미국인의 90%에게서 오메가3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고 추정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식물성 기름, 견과류와 기름진 고기나 가공식품에서 발견되는 지방인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우리 신체는 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위해 일정량의 오메가6 지방산을 필요로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메가3 지방산의 섬세한 균형이 오메가6 지방산으로 바뀌게 되고 이는 결국 염증과 치매, 심장병, 뇌졸중, 기타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오메가6 섭취는 우리 몸에 더 많은 오메가3의 필요성을 높인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DHA와 EPA가 풍부한 오메가3 영양 보조제를 매일 복용하는 경우 뇌 순환이 증가할 수 있고 새로운 뉴런 성장의 지원, 인지 개선,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DHA 영양 보조제는 또한 우울증, 불안, 당뇨병, 체중 증가, 고혈압, 암, 심장병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세로토닌처럼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수은 등의 중금속 검사를 마친 오메가3 영양 보조제를 찾아라. 나는 개인적으로 겉면이 코팅된 어유 영양 보조제를 선호하는 편이다. 특유의 불쾌한 생선 비린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오메가3 영양 보조제는 피를 묽게 할 수 있으므로 만약 와파린 등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오메가3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자. 종합 비타민. 뇌와 종합 비타민의 관계는 마치 자동차와 차고의 관계와 비슷하다. 꼭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차고가 없어도 차는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차고를 갖춘다면 차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하며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 비타민은 이와 같은 효과를 뇌에 제공한다. 임상 실험 과정에서 우리는 NFL 선수들이 고효능의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면 뇌 순환과 인지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영양 결핍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보충하면 노화의 시작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가벼운 뇌 손상이 있는 노인들도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여 인지 기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균형 잡힌 식단이 모든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물론 그렇긴 한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다. 미국인 중 약 90%가 음식으로부터 충분한 비타민 D나 E를 얻지 못하며 50%는 비타민 A와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 음식에서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미국인은 50% 미만에 불과하다. 아연, 엽산, 비타민 B 또한 미국인의 표준 식단에서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이미 건강한 식단을 따르고 있는 사람도 종합 비타민 섭취로 인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일지라도 처방약과 위장 문제, 음주 등의 특정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소 흡수 문제를 전부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과일과 채소 등의 자연식품 성분으로 만든 고효능 종합 비타민을 권한다. 설탕, 식용색소, 건강에 좋지 않은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는 젤리나 캔디 형태의 종합 비타민제는 피하는 게 좋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내장에 사는 건강한 박테리아다. 살아있는 미생물은 요거트, 미소된장, 김치와 발효 및 배양식품에서도 발견된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생명을 위한이란 뜻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는 내장 속 불친절한 박테리아의 균형을 조절한다. 나쁜 박테리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더 많이 섭취할수록 전체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즉 수조계의 박테리아, 균류, 그리고 신체 내의 다른 미생물들은 물론 나아가 뇌와 신체의 나머지 부분들도 더 건강해질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로운 박테리아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피부를 매끄럽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또한 영양소 흡수에 매우 중요한데 만약 체내에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식이영양 보조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만큼 흡수가 되지 않아 효과를 볼 수 없다. 인지적 관점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도파민, 가바, 세로토닌을 포함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하도록 도와주는데 이 중 90%가 소화관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바이오틱스 영양 보조제는 기분을 띄워주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영양 보조제는 인지 기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박테리아 종류를 포함한 고효능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보자. 검사 결과 일부 프로바이오틱스 영양 보조제는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를 겉면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반드시 효능이 검증되었거나 품질 보증서가 포함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야 한다. 가짜를 골라내는 좋은 방법은 유통기한이 적힌 영양 보조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진열하면 균이 소멸해버린다. 비타민 D. 햇빛 비타민으로 흔히 알려진 비타민 D는 뼈와 치아가 칼슘을 흡수하도록 돕는 지방질 영양소이며 적절한 면역 기능과 세포 성장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체중 증가와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 비타민은 또한 일부 유전자, 특히 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 D의 부적절한 양은 발암 위험성과도 관련이 있다. 뇌에서 비타민 D는 뉴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과 다른 기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칼슘 수치의 완충을 돕는다.
또한 이 영양소는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타민 D가 충분치 않으면 염증 및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인지장애와 대사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 섭취지만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들이라고 해도 필요 함량에 미달된다. 계란 노른자도 강화 유제품과 함께 약간의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다. 그럼에도 1회 식사로 한 번에 충분한 비타민 D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원은 대구 간유뿐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비타민 D는 기분을 조절하고 우울증과 싸우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신경 퇴행성 장애 예방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비타민 D 섭취는 암, 당뇨병, 골다공증, 기타 질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영양소 형태인 비타민 D3를 함유한 영양 보조제를 찾아라. 액체형 미량 미네랄 영양 보조제.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라고 하면 우리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기타 다량 미네랄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미량 미네랄 또는 미량 무기질이라고 알려진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미네랄이 있으며 우리 몸과 뇌는 주요 다량 미네랄만큼이나 이 미량 미네랄을 필요로 한다. 붕소, 크롬, 구리, 게르마늄, 요오드, 철, 망간, 셀레늄, 아연 등이 미량 미네랄에 해당된다. 각각의 미량 미네랄마다 기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지 기능에 중요한 효소, 호르몬, 세포의 생성을 돕는다. 일부 미량 미네랄은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거나 몸과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미량 미네랄도 있다. 미량 미네랄이 너무 부족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종류에 따라 여러 다른 형태의 결함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분 문제를 촉발하고 정신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연의 수치가 떨어지면 집행 기능의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손상되며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 반면 셀레늄이 부족하면 뉴런의 기능과 학습에서 지장이 초래된다. 크롬 수치가 너무 낮은 경우엔 혈당 불균형, 신경 전달 물질 결핍, 우울증,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미량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채소, 과일, 그리고 다른 신선한 식물성 식재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인 대부분은 충분한 양의 채소를 먹지 않고 있다.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도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지는 않는다. 또한 농업 수확량이 늘어남에 따라 토양과 암석에 함유된 미량 미네랄의 양이 수년간 감소해 오고 있고 그 때문에 채소의 영양 밀도도 수십 년 전과 비교해 낮아졌다. 이렇듯 영양분 섭취에 제약이 따른다면 당신의 식단이 아무리 건강하고 다양하다 해도 미량 미네랄이 함유된 영양 보조제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혈액 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미량 미네랄의 적절한 수준을 알아낼 수 있지만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 또한 추천하는 바이지만 미량 미네랄 영양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이야말로 필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손쉽게 당신의 몸과 뇌를 지키는 방법이다. 액체 형태의 미량 미네랄 영양 보조제를 찾아라. 정제나 캡슐 형태보다 흡수력이 좋다. 커큐민. 인도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어봤다면 당신은 커큐민이 익숙할 것이다. 강황에 들어있으며 황금빛을 내는 이 활성화 합물은 강력한 뇌건강 보조제로서 염증을 줄이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이딴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수세기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온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이 화합물은 또한 신체 고유의 항산화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하도록 한다. 커큐민은 또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데 염증 관련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분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커큐민은 건강한 뉴런의 생존, 성장, 유지를 담당하는 단백질인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를 자극한다. 기분을 관장하는 주요 뇌 부위에서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가 최적화되면
항우울 효과와 함께 알츠하이머병 및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예방적 효과도 나타난다. 인지 검사 결과에 따르면 커큐민 영양 보조제는 기억력과 주의력도 향상시킨다. 뇌 외에도 커큐민은 암, 관절통,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치료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순히 강황을 넣어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의 양은 무게로 따지면 약 3%에 지나지 않을 만큼 소량이기 때문이다.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는 영양 보조제 위주로 수행되어 왔다. 커큐민 영양 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피페린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라. 후추에서 추출한 이 물질은 화합물이 혈류로 흡수되는 것을 돕는다. 단, 와파린처럼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커큐민이 들어있는 영양 보조제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커큐민이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차분하고 똑똑한 마음을 위해 머리를 단련하는 3가지 방법. 스트레스를 더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적,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 요가 그리고 심호흡은 모두 뇌의 신경망을 다시 연결시키고 강력하고 장기적인 연결망을 만든다고 한다. 심지어 일주일에 몇 번 이런 활동들 중 하나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상을 해보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나는 처음 명상을 접하고 궁금했다. 다른 많은 논리적이고 직선적인 사상가들처럼 명상도 눈을 감고 연꽃 포즈를 취하며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잠재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만의 명상 연습을 개발하고 명상이 뇌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후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이 기술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 명상의 정의는 너무도 제각각이고 실천법에 대해서도 수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명상은 가만히 앉아 내면을 정리하고 당면한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마음을 기울이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은 혼자 있을 조용한 공간을 찾고 여러분의 숨과 몸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피어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에 빠지는 대신 생각을 인정하고 그저 심호흡에만 집중해보자. 일반적으로 이를 마음가짐 명상이라고 한다. 마음가짐 명상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매일 연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뇌파 상태는 주의력과 각성 중심의 베타 뇌파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 상태인 알파 뇌파로 바뀐다. 연구에 따르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명상을 거듭하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포함한 회백질이 증가하여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명상은 또한 뇌의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크기를 줄여 우리가 받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자체를 줄여준다. 흥미롭게도 명상은 크든 작든 모든 사건을 자신과 연관짓는 자기중심적 혹은 자기지시적 사고도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자기지시적인 생각은 걱정과 불안감을 증가시키지만 명상은 이런 종류의 고뇌를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염증 표지를 현저하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단 2달 동안이라도 명상을 한 사람들은 그 후로 3년간 명상을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적게 받는다. 명상은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명료함과 집중력, 그리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면서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명상은 알츠하이머병과 다른 신경퇴행성 장애의 위험을 줄이면서 고혈압과 만성 통증을 포함한 많은 신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명상을 하는 방법. 사람들로부터, 소음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방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장소로 가서 5분에서 20분간 두 눈을 감고 앉는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호흡에 집중한다. 잡생각에 산만해져도 절대 화를 내지 말 것. 숨을 내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호흡에만 집중한다. 처음엔 명상이 불편해도 걱정하지 말 것.
평가를 내리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해 보겠다고 다짐하자. 요가. 첫 뇌 스캔을 통해 스트레스 수준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놀란 나는 출근 전 아침부터 비냐사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몇 번씩 60에서 90분 연습에 전념한 후 마음속에 흐르는 수천 가지 생각이 아닌 그 순간의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우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세를 잡는 데에만 집중했다. 나는 이를 부드러운 스트레칭의 한 형태로서도 좋아했다. 달리기 후에 내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상과 비슷하게 요가는 회백질을 증가시키고 요가를 할 때뿐 아니라 그 후 며칠 동안 뇌의 편도체의 크기를 줄여준다. 또한 요가는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것을 돕는 가바의 생성을 자극한다. 요가의 효능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1시간 요가를 할 경우 가바가 27% 증가한 반면 같은 시간 동안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요가는 또한 코르티솔을 낮추고 세로토닌, 도파민 등 다른 기분 좋은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인지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을 진정시키고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몇 가지 수업을 들어보는 것이다. 요가에는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고 수업의 길이와 난이도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일정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찾아야 한다. 스튜디오에 등록하거나 그룹 수업을 듣기 싫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강좌를 활용할 수 있다. 심호흡. 심호흡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곧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점이다. 몇 초 만에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과 심박수 역시 동시에 떨어진다.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횡격막 호흡, 배호흡이라고도 불리는 심호흡은 공포증, 멀미,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나는 뭔가 불안하거나 순간적으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때 심호흡을 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면 마치 스위치를 끄듯 뇌의 전기 활동을 멈출 수 있다. 심호흡을 하는 방법. 한 손은 배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은 심장에 올린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숫자를 8까지 세고 깊숙이 숨을 들이마신 다음 살을 세는 동안 참는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다시 숫자를 8까지 센다. 만약 8을 세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6으로 줄인다. 이렇게 5번에서 10번 반복하라. 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아도 괜찮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았을 때 휴식이 더 배가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수면의 중요성. 여러분의 뇌는 절대 멈추지 않지만 수면은 뇌가 스스로 재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수면 중에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증가하여 기상 중에 쌓이는 해로운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낸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포함한 동물성 폐기물의 과도한 축적은 수면 장애를 질병과 연관시키는 한 가지 이유이다. 또한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 단기 기억과 낮에 배운 새로운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통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전날 들은 것을 다음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룻밤을 자거나 짧은 낮잠을 잔 후 기억력 검사를 하면 결과가 더 좋다. 잠을 충분히 자는 학생들의 시험 결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찬가지로 수면은 집행 기능, 즉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조직력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필수적이다. 잠을 너무 적게 자면 어떤 행동이 틀려도 옳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사고를 수행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의 순간을 얻으려면 적절한 수면이 필수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뇌의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활동해 사고력, 집중력, 인지 능률을 저해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생길 수 있다. 7시간 미만의 수면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30%나 증가시키며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10배 이상 높인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매일 60에서 90분 정도만 더 수면을 취해도 세상이 훨씬 행복한 곳이 될 것이라 말한다. 부족한 수면이 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수면 시간이 적으면 체중 증가와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으며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고 감기에 걸릴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암, 당뇨병, 그리고 조기 사망 등 치명적인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하룻밤에 최소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6가지 방법. 수면 루틴을 세우자. 수면 양과 질을 모두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몸 안의 시계가 재설정되어 같은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다. 온도를 낮추자. 우리 몸은 수면을 시작하기 위해 중심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낮추거나 창문을 열면 그 과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15에서 19도이다. 휴대전화, 태블릿, TV 및 노트북을 보지 말 것. 아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을 끄기 전이나 불을 끄고 나서도 전화를 자주 들여다보곤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한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90분 전부터는 이런 기계와 작별 인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 여의치 않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블루라이트 필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보자. 수면 의식을 만들자. 우리 집은 매일 밤 8시부터 실내의 조도를 낮추고 몸이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매일 9시 30분쯤 나는 애완견이자 구조견인 오스카를 데리고 마지막 산책을 한 후에 이를 닫고 세수를 하고 읽기 좋은 책을 들고 침대로 들어간다. 불을 끄기 전 몇 분간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 잠에 들기 3시간 전부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저녁이나 간식을 잠들기 전에 먹으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수면에도 방해가 된다. 수면 강화 성분을 이용한 목욕을 한다.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사리엄으로 따뜻한 목욕을 해보자. 사리엄이 용해되면 마그네슘을 방출한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목욕물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도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가장 주목받는 신경과학자가 발견한 두뇌 회춘법이 어떠셨나요?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뇌인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뇌로 치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